미국인 역사학자가 놀라운 논문 한 편을 발표합니다. 세계 전환점에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대한 한국민 이민 문제, 외교적으로 미친 영향력의 고찰이라는 논문인데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해외 연구자들은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의 이민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고 연구한 학자는 많지 않은데 미국 명문 유펜에서 역사학 석사, 국제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아메리카로 가는 길,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하와이의 한인들 등등의 저서들도 썼죠. 1983년 국제문제연구협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이 논문이 특별했던 것은 이 논문 덕분에 다수의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선영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애니깽이라는 소설을 썼고 이 논문에서 영감을 받은 김호선 감독은 1996년 임성민, 장미희 주연의 영화 애니깽을 제작했죠. 도대체 어떤 논문이길래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걸까요? 그의 논문은 1905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집중 조명했는데 이들이 바로 멕시코 이민 1세대 애니깽입니다. 사실 애니깽이라는 것은 뜨거운 사막에서만 자라는 선인장 에네켄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우리는 용설란이라고도 부르지만 이때 멕시코로 건너온 한국인들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1800년대 유럽 강대국들이 전 세계 식민지를 구축하면서 해운업이 급격하게 발달했고 선박에 실린 물건을 고박하려면 질긴 밧줄이 필요했습니다. 그 질기고 질긴 밧줄의 원료 중 에네켄을 최고로 쳐줬고 이 에네켄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유카탄 반도 에네켄 농장주 협회는 영국인 이민 브로커 존 마이어스를 대리인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모집할 것을 요청했고 그는 일본 이민회사 대륙 식민합자 회사와 결탁해 이민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죠. 당시 그간의 모집 광고는 파라다이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4년 계약, 주택 무료 제공, 높은 임금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환상을 심었고 이에 혹한 조선인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4월 4일 조선인 1033명을 태운 영국 상선 일포도가 재물포항을 떠나 멕시코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민자들이 출항을 준비하던 당시 조선에는 그들이 노예로 팔려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제국 외교부는 즉시 하와이 등으로의 대량 이민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멕시코로 떠난 이들이었습니다. 멕시코에는 이들을 보호해줄 한국 외교관이 없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상을 쫓아 멕시코로 떠난 이민자들은 짐승과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노예처럼 하루 20시간씩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시라도 허리를 펼라치면 어김없이 채찍이 날아들었죠. 30년이 지나 몇몇은 우리나라로 돌아왔지만 그땐 이미 조선이 조국이 아니라 일본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 불렸던 우리 조선인들을 마음대로 취급하던 멕시코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공식 한류팬이 가장 많은 나라 2위에 올라 있으니까요. 전 세계 2위의 한류가 된 나라 멕시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현재 디스멘터리 채널에서는 정해담 산삼발효 침향안을 최대 25만원 할인해드리는 행사가 진행 중이며 오늘 마감됩니다. 고가의 모델을 기용한 많은 제품들이 비법이라는 핑계로 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정해담은 모든 원료를 100%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최고급 인도네시아산 침향에 강원도 오대산에서 캔 70년근 영초산삼과 100% 동일한 DNA가 적용된 산삼배양근, 세계 최고급으로 손꼽히는 국내산 6년근 홍삼, 왕과 황제의 장수 비결로 귀하게 사용했던 녹용에 나사가 우주인식품으로 뽑은 페루산 마카, 체내 흡수율 극대화에 필수적인 특허받은 환기발효액, 그리고 숙지와 산수유, 당기 등 13종의 건강약재를 통째로 갈아 원물을 전부 한 알에 담았습니다. 추출액의 경우 1g을 넣어도 100%로 표기가 가능해 실제 원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정해담은 추출물이 아니라 원물 100%를 통째로 갈아 넣은 올바른 침향안입니다. 절대적인 수량 생산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고가 10개 세트가량 남았습니다. 최대 25만원 할인 기회가 오늘 마감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27일부터 이틀간 멕시코시티에서는 2023 목고지 대한민국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만 명 이상의 한류 팬들이 참석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 목고지 대한민국은 해외 한류 팬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즐기는 축제인데요.
진흥원은 행사장에는 한류 시방 열풍을 주도한 K-팝 시방 콘서트를 비롯하여 한국의 생활 삼분봉에 문화를 신호 체험하고자 떴습니다. 찾아온 한류 팬들로 북적였다며 정상급 K-팝 아티스트 NCT 아따 드림과 멀리 안 가. MCND가 멕시코를 방문한다는 시방 소식에 현지 팬들은 아따 이른 시간부터 멀리 안 가불어야. 행사장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방 NCT 드림과 MCND가 아따 속속 멀리 안 등장하자 가불어야. 공연장에 운집한 관객들의 함성이 터지며 공연 내내 열렬한 아따 응원과 환호가 이어졌다고도 아따 했죠. 멀리 안 전시 가불어야. 체험장에서는 한국 전통공예 매듭을 활용한 아따 팔찌 멀리 제작, 안 한글 가불어야. 직접 써보기 등 한국의 아-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 큰 인기를 끌어 멕시코 내 한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시방 있었는데요. 호구 왔는가? 보통 한류 하면 아시아로 한정하거나 가끔 TV에 등장하는 유럽 내 한류를 시방 떠올리지 호구 왔- 멕시코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시방 호구 하지만 왔는가? 열정의 나라 멕시코의 한류는 그 아따 국가의 멀리- 이미지만큼이나 뜨겁다는 아따 표현으로는 멀리 안 부족합니다. 가불어야.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말이 시방 나오는 호구. 걸까요? 한국국제교류원이 올해 발표한 시방 2023 지구촌 한류현황에 시방 따르면 호구 왔는가? 2023년 전 세계 한류팬은 첫 조사를 아따 시작한 2012년 오분봉에 926만 명 대비 12년 사이에 아따 24배 증가한 아- 2억 2,500만 명으로 아따 집계됐습니다. 멀리 안 가불어야. 역대 최초로 2억 명을 돌파한 것인데 그중 멕시코는 전년 대비 80% 한류 팬이 증가해 시방 호구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방 호- 멕시코 바로 옆 시방 미국이 1,067만 아따 명으로 멀리 전체 안 4위에 가불어야. 올랐죠. 미국과 멕시코의 아따 한류 팬들은 멀리 안-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두 시방 번째로 한류 콘텐츠를 많이 시방 소비한 나라가 됐고, 이는 단순 시방 콘텐츠 호구 소비에서 한국어 배우기 및 한식 체험 등 생활 한류 중심의 한류 4.0으로 시방 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멕시코의 한류는 비록 시방 다른 나라에 호구 비해 왔는가? 늦게 시작됐지만 분명 오래전부터 시방 존재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따 드라마인데요. 멀- 한일 월드컵이 아따 열린 멀리 안- 2002년 드라마 별은 내 아따 가슴에가 멀리 안 재방영하면서 큰 인기를 끈 것을 시작으로 2009년 시방 대장금, 2017년 멕시코의 시방 리메이크 형식으로 호구 왔는가? 판매된 넝굴째 굴러온 당신은 시방 무려 호구 21.7%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방 호구 동시간대 왔는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이 되고 SNS 사용이 삼분봉에 늘어나며 일부 매니아층만 시방 호구 소비하던 왔는가? 한류가 K-팝의 날개를 달고 그 영향력을 확장시킵니다. 2012년 월드 K-팝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K-팝 아티스트가 멕시코에서 공연을 했고, 아따 우리 모두 멀- 알고 있는 싸이의 강남 아따 스타일을 멀리 통해 안 가불어야. 일반 대중에게 한류가 전파됩니다. 이후 2014년 아따 멀리 안 뮤직뱅크, 가불어야. 2017년 한류 문화축제인 아따 K-콘이 멀리 안 잇따라 가불어야.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됐고 수만 명의 관객이 몰려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아따 멀리 특히 2018년 10월 멕시코 시방 라디오 호구 방송사가 왔는가? 한류 프로그램을 기획해 방송했는데 최소 140만 명이 아따 동시 멀리 청취했다고 합니다. 시방 멕시코에서 호구 평가하는 왔는가? K-팝의 인기 요인으로 시방 호- 멕시코 전통음악과 다른 스타일, 아따 퍼포먼스, 멀리 안 안무 가불어야. 등이 꼽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K-팝이 다른 국가의 대중음악과 달리 모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입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혈연을 오분봉에 중요시하는데 신호 이러한 떴습니다. 문화가 한류의 성장을 부추겼다고 오분봉.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5분봉에 그렇다면 신호 왜 떴습니다. 갑자기 멕시코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아따 한류 팬이 멀리 증가한 걸까요? 이는 위에서도 설명한 한류 4.0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류 4.0은 특정 장르를 넘어 한국 문화 전반으로 오분봉에 확대되는 신호 방식, 떴습니다. 즉 관련 산업은 물론 생활 방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례로 오분- 멕시코인들은 살사, 오분봉에 할라피뇨 신호 등 매운 떴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청양고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찔한 매운맛을 가진 하바네로라는 고추도 있는데, 위에서 우리 조상들이 오분봉에 큰 신호 고생했던 떴습니다. 유카탄 반도에서는 매년 1,500톤이 생산된다고 하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유학할 당시 멕시코 아저씨 집에서 2년간 살았었는데 아따 그때 멀리 안 먹었던 하바네로 가불어야. 고추의 맛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5분봉에 신호 청양고추를 떴습니다. 반찬처럼 먹을 정도로 매운 것을 즐기지만 몇 입 먹지도 못하고 뱉었었는데, 왜냐면 하바네로는 청양고추보다 50배 맵기 5분봉에 때문입니다. 신호 이렇게 떴습니다. 멕시코인들은 매운 음식을 즐기는 점이 한국인들과 닮아 한국식 매운 음식이 멕시코인들 사이에서는 시방 큰 호구 인기라고 하죠. 우리나라 라면의 오분봉에 경우 신호 멕시코 떴습니다. MZ세대에게는 큰 인기를 끄는데,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 삼분봉에 건강한 신호 음식, 떴습니다. 한국적인 매운맛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운 떡볶이를 다른 오분- 외국인들은 도전도 못하지만 멕시코에서는 미소몰빵 굉장히 했습니다. 먹을 만한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죠. 멕시코는 시방 인구의 호구 왔는가? 20%가 채식주의자로 인도에 이은 세계 아따 2위인데, 멀리 안 이 때문에 가불어야. 한국의 식물성 제품의 인기 역시 높습니다. 특이한 건 우리 소주, 특히 과일 소주가 아따 젊은 멀리 안 세대에게 큰 가불어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미소몰빵 했습니다. 음식 외에도 삼분봉에 한국어 신호 교육 역시 떴습니다. 크게 늘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지나 시방 자격증 호구 취득, 왔는가? 한국 유학,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오분-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시방 호구 완-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로 오분봉에 멕시코에서는 신호 떴습니다. 개인 학원은 물론 문화원 외 10개 이상의 현지 대학교에서 삼분봉에 신호 한국어 수업이 떴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와 전혀 다른 문법 구조를 가진 한국어가 멕시코에서 인기를 아따, 끈다는 멀리 것은 안 가불어야. 단순히 재미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삼분봉에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삼분봉에 배우는 신호 것이라 떴습니다.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나야리트 자치대학교의 전임 교수이자 현재 케레타로 공과대학교에서 국제화 태스크포스팀을 이끄는 윤상철 교수는 멕시코 한국어 교육에 대해 멕시코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다. 한국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대학교 학당부터 개인 과외, 동호회까지 전국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아무래도 한국어를 배울 만큼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문화를 소비하고 우리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엔 단순히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한국 기업 취업을 타겟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수요도 있다. 교육기관 입장에서도 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에보레온 자치대학교가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기아차 등 한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상철 교수의 이러한 의견은 절대 일부 극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가 바로 그 예죠.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900km 거리에 위치한 이 도시는 기아자동차의 네 번째 국외 공장이 2016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5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여의도의 1.7배 크기의 연간 40만 대 차량을 생산합니다. 사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미국에 약을 팔려는 카르텔이 매일 영역 다툼을 하기 때문에 국경과 가까운 도시를 밤에 다니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내놓는 격입니다. 그중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아포다카라는 도시는 대낮에도 한국인들을 노리는 강도가 활개를 치죠. 그런데 페스케리아는 한국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황량해 아무도 살지 않는 죽음의 도시였지만 2014년부터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산업붐이 일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페스케리아가 아닌 페스코리아로 불립니다. 지난 2014년 8월 27일 멕시코시티 연방전력위원회 기술박물관에는 멕시코 대통령과 누에보레온 주지사가 먼저 도착해 한국인 한 명을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영근 기아자동차 부회장이었죠. 이날 기아자동차는 누에보레온주와 멕시코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 조인식을 가졌는데 페스케리아에 1조 130억 원을 투자해 151만 평 규모의 소형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기아자동차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당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멕시코에서의 기아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 20%에 달하는 관세 때문에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져 멕시코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공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저렴한 인건비, 높은 노동 생산성, 나프타 회원국, 중남미를 포함한 40여 개국과 FTA 네트워크 를 갖추는 등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뛰어났죠. 글로벌 5대 완성차 업체로 발돋움하려는 기아자동차 입장에서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2016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공장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선 기아자동차의 초기 투자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습니다. 2014년 당시 일본 자동차 기업이 대부분 장악했던 멕시코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바짝 뒤쫓기 시작했죠. 2022년 기준 기아자동차는 멕시코에서 소형차 리오 5만 958대를 팔아치웠는데 단일 차종으로 판매량 1위를 차지했고 셀토스는 17,137대를 팔아 B세그먼트에서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2022년 한 해 멕시코에서 총 89,140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8.2%로 GM, 닛산, 도요타에 이어 4위를 기록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페스케리아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페스코리아라 부를 정도로 이 도시가 완벽한 한국화가 진행됐으니까요. 페스케리아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수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최근 5년 사이 약 10배가량 증가했죠. 보통 인간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지키는 경우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높은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페스케리아는 다릅니다. 2014년 기준 2만 명에 불과했던 페스케리아 인구는 약 20만 명에 육박하죠.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미초아칸, 시날로아 등등 멕시코 전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멕시코인에 더해 기아자동차 및 협력사 직원까지 이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특히 멕시코인들 중 공장에 취직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한국인을 위해 슈퍼마켓, 음식점, 타코 가게 등을 개업하기도 했고 지역 경제를 살려준 한국인들의 건강을 위해 흑마늘까지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간판 역시 한국어로 제작해 편의성을 높였는데요.
물론 한인이 직접 운영하는 슈퍼마켓도 있지만 주 고객은 멕시코인입니다. K-팝이나 넷플릭스 등을 통해 접하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 것이죠. 영화 기생충이 유행했을 당시에는 짜파구리를 먹어보려는 멕시코인들로 북적북적했고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을 때는 소주와 라면을 사려는 멕시코인들이 찾았습니다. 이렇듯 페스케리아에서 멕시칸들과 더불어 사는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멕시코레아나라고 부르는데 덜 경쟁적이고 낙천적이며 가족애를 중요시하는 멕시칸들과 서로 존중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멕시코에서의 한류는 분명 더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졌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사례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방 호구 왔는가? 아따 멀리 안 가불어야. 아따 멀리 안 가불어야. 시방 호구 왔는. 시방 호구 왔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출국 금지 상태에서 대사로 임명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임명 25일 만에 결국 거취를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 대사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를 향해 빨리 조사해달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서울에 남아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변호인을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의가 꼭 수리되게 해달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모든 절차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2시간 뒤인 12시쯤 외교부는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지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I'm in the library. Ramen. Say it. Ramen. 라면 없이 못 산다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는 다양한 K라면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라면 전문점 라면 라이브러리가 등장했는데요. 올해 1월 문을 연 이곳은 미국인들이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라면을 그 자리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진라면, 참깨라면 등 37종에 달하는 K라면 라인업을 갖춘 그야말로 라면 도서관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죠. 즉석 라면 조리기에는 물과 라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달걀파, 피망, 목이버섯, 치즈만두, 소시지 등 20여 종의 토핑이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게 넣어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치, 삼각김밥, 김치주먹밥, 핫바우떡, 김치와 단무지까지 곁들인 음식도 다양합니다.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밀키스나 바나나 우유처럼 한국의 유명 음료를 맛볼 수 있고 디저트로는 한국 아이스크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면 라이브러리가 문을 연 이후 석 달 동안 이곳에는 수많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다녀갔습니다. 지역은 물론 차로 10시간 떨어진 곳에서부터 달려온 미국 젊은이들의 인증샷도 SNS에 줄줄이 올라오고 있죠. 벌써 세 번째 방문이라는 미국 커플인 이곳은 누구나 꼭 방문해야 할 명소라고 합니다. 라면만 맛있는 게 아니라 인증샷을 찍을 장소가 너무 많기에 꼭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데요. 국물이 있는 라면과 국물이 없는 라면이 모두 제공되며 참치마요 김밥, 어묵 튀김과 만두, 밥, 김치 등 사이드 메뉴를 곁들여 라면을 배불리 먹은 뒤 귀여운 포즈로 즉석 사진까지 찍으면 정말 재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필수 코스인데요. 사실 라면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인기입니다. 메카는 당신의 아이들이 우리 집처럼 라면을 좋아한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꼭 가봐야 할 장소로 이곳을 추천합니다. 들어서자마자 도서관처럼 정돈된 깨끗한 분위기에 각종 가발과 아이템으로 귀여운 즉석 사진을 찍고 나서 라면을 골라 안쪽으로 향하는데요. 라면 맛도 맛이지만 즉석 라면 기계는 아이들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죠.
곁들여 먹는 김치 주먹밥과 어묵밥, 솜사탕, 레모네이드 음료까지 완벽한 아따. 곳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에 이곳을 아따. 찾은 미국 여성은 불닭볶음면을 자동기계에 끓이는 아따. 재미있는 경험을 합니다. 아따 멀리 덜 안 맵게 가불어야. 먹기 위해 달걀, 소시지, 아따, 치즈까지 멀리 안 추가했더니 가불어야. 남자친구는 아따, 그릇을 멀리 안 통째로 가불어야. 원샷을 하고 있죠. 집에 가는 길에 한국마트에 들러 아따, 라면을 한 멀리 박스 안 가- 사갔다고 합니다. 아따 거대한 멀리 안 가불어. 라면벽은 처음 방문한 아따, 사람들에게 멀리 안 가불어야.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아- 각자 아따, 원하는 멀리 라면과 안 토핑을 가불어야. 골라 자동기계에 라면을 아따, 끓이는 경험은 최고의 아따, 멀리 경험이라며 안 가불어야. 즐거운 반응이었죠. 한국 드라마에 빠진 미국 여성은 오늘 데이트에도 한국식으로 화장을 하고 나왔다고 아따, 하는데요. 데이트 아따, 장소 역시 라면 아따, 라이브러리입니다. 아- 남자친구는 아따, 매일 멀리 안 끌려오는 가불- 이곳이 이제 점점 질려가지만 여자친구는 오늘도 한국 아따, 라면을 멀리 먹지 안 않고는 가불어야. 하루가 허전해서 못 아따 견디겠다고 멀리 안 합니다. 가불어야. 이처럼 미국에서 K라면 매장이 윤기리에 아따, 운영되는 멀리 안 것은 가불어야. K라면에 대한 미국의 인기를 그대로 증명하는 부분인데요. 라면 라이브러리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게 조금 아닙니다. 먹어도 잘한 거예요? 서울 마포구 홍대 앞의 한 편의점에 책이 빼곡히 들어찬 도서관처럼 한쪽 벽면이 라면 230여 종으로 가득 채워진 이곳. 컵라면 모양 시식대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즉석 아따, 조리대에서 멀- 끓인 라면을 맛보고 아따, 있습니다. 멀리 안 가불어야. 해외에서 K 콘텐츠